그 뒤에 리눅스하고 iOS 있는데 짤막하게 한번 봅시다. 리눅스 분명히 좋은 운영체제고 리눅스에 엑스윈도우 올리는 거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고 뭐 쓸만하고 현재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상황이죠. 자, 근데 그럼 이 리눅스가 어떻게 탄생했냐? 탄생 배경을 보면은 우선 첫 번째 봐야 될 게 리눅스가 난데없이 튀어나온 건 아니고 1987년 이때가 유닉스는 이미 OS로 잘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유닉스를 가지고 여러 군데 회사나 학교에서 실습적으로 많이 쓰고 있던 상황입니다. 자, 근데 네덜란드에 있던 교수 중에 탄렌바움이라고 오퍼레이팅 시스템 분야에 굉장히 뛰어난 교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OS 실습을 해야 되는데 유닉스 가지고 OS 실습을 하려니까 이게 사이즈가 너무 큰 겁니다. 미니 컴퓨터에다가 유닉스 깔아놓고 그 소스 코드 가지고 운영체제 실습을 하려니까 여러 명이 쓰고 있는데 하기가 좀 힘들죠. 유닉스의 소스 코드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다운사이징해서 교육용으로 미닉스라는, 그러니까 미니멈 유닉스라는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OS 과목에서 실습용으로 개발했고 IBM PC 초기 버전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니 컴퓨터가 아니고 IBM PC 초기 버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마이크로소프트의 MS-DOS나 이런 거 까는 게 아니고 미닉스를 깔면은 간단하게 미니멈으로 유닉스 비슷한 운영체제가 도는 이런 조그만 운영체제를 짜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면은 혼자서 IBM PC 갖다 놓고 토닥토닥 짜갖고 과목 실습용으로 하나 만들어갖고 그 다음부터 수업에 이걸 썼다. 저라면 도저히 못할 일을 하는 거죠. 엄청난 일을 해낸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했던 거 보면은 잘 짜서 OS 커널하고 메모리 매니지먼트, 파일 시스템, 오퍼레이팅 시스템 과목 들으면 다 나오는 거죠. 챕터 하나씩 나오는 거. 그 다 놓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다 짜고 이래서 했는데 아주 짧게 짜는 바람에 12,000줄 정도 C로 짰습니다. C 소스 코드 12,000줄에 이걸 다 짜갖고 그냥 컴파일해서 돌리면 잘 도는 걸로 갖고 그다음 이거 가지고 실습책을 써서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그러니까 탄넨바움의 오퍼레이팅 시스템 그 책이 요 당시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OS의 절대적인 책이었고 그 책 사면은 이제 앞에 이론 나오고 뒤에 소스 코드 전부 다가 덤프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은 어떻게 짰는지 알 수 있고 또 원한다면 실습용으로 플라피 디스크 2장 주문하면은 한 장에는 소스 코드 다 들어있고 또 한 장에는 컴파일 다 해갖고 꽂고 돌리면은 IBM PC에서 미닉스가 바로 도는 이런 상황으로 해서 2개의 디스켓이 오는 정도로 이렇게 해서 팔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은 게 그 전까지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실습하는 게 불가능하다가 소스 코드 공개되어 있고 원한다면은 실습하는 학생들이 메모리 매니지먼트 부분이나 파일 시스템을 바꿔서 새로 짜는 게 가능한 실습용 OS가 생긴 겁니다. 예를 들어서 메모리 매니지먼트가 recently used 알고리즘 쓰다가 그거를 first used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실습 문제로 바꿔라라고 하면 오퍼레이팅 시스템 새로 짜서 컴파일해서 돌리는 게 충분히 가능한 실습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이게 전 세계에 다 퍼지는 바람에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었고 OS 수업 들을 때 이 책으로 배웠고 실습할 때 이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커널도 소스코드 들여다보고 뭐 온갖 거 소스코드 다 들여다보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 수업 듣고 실습할 때 이거 쫙 했다가 다 끝나고 나면은 돌아서서 책 덮고 치워버리죠. 자, 근데 책을 안 덮은 인간이 하나 있었습니다. 리누스 토르발스. 이 핀란드 애가 하여튼 이 아저씨가 핀란드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대학교 3학년 때 오퍼레이팅 시스템 수업 들으면서 바로 저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미닉스가 된다는 거 봤고 운영체제의 소스 코드를 12,000줄을 일일이 다 들여다본 거죠. 보니까 별거 없네 싶어서 그때부터 혼자서 미닉스보다 더 나은 OS 커널을 만들자라고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보면은 커널만 만들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앱도 만들려고 그랬는데 앱 가면은 이게 한정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앱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건 포기하고 혼자서 OS만 만들자라고 했고 앞쪽에 이야기 나왔던 블루문 레이트레이싱 하던 랜더맨을 똑같이 한 명이 주말마다 작업해서 몇 년 만에 똑같은 거 만들었다. 그 스토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기도 보면은 그 이후 주말마다 그냥 이것만 했다 라고 돼 있고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OS 커널 만드는 거 혼자 해서
결국 돌아가는 거 했고 오픈했다가 이게 나중에 오픈소스 프로젝트로 해서 지금의 리눅스 체계로 가버렸죠. 이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는데 초기에는 커널만 짰으니까 그냥 혼자 할 만했고 나중에 이제 앱을 갖다 붙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앞에 미닉스 수업 듣고 하다 보니까 개발 플랫폼으로 미닉스 썼다는 게 컴파일러고 뭐고 전부 다 미닉스에 있는 거 써갖고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IBM PC에서 부팅하는 구조, 그거 처음에 해보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거를 미닉스에 있던 부팅 구조를 그냥 그대로 가져와서 리눅스 초기 버전에서 썼다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그래서 미닉스 수업 시간에 들었던 실습용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해서 리눅스라는 새로운 운영체제를 만들어낸 게 라이너스 토르발스 한 명이 하는 일이죠. 여기서 이제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이 여기에 슬쩍 끼어 들어옵니다.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은 역할로 보면은 처음에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GNU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그노 그러기도 하고 GNU 프로젝트 그러기도 하는데 이 그노 프로젝트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유닉스 전부 다를 새로 짜자. 앞쪽에서 보면 유닉스가 고가 정책을 펴기 시작하면서 유닉스를 비싼 가격에 사야 되니까 뒤에 나오는 그 스톨만이 왜 운영체제를 돈 주고 사야 되냐고. 나 못하겠다. 그래서 운영체제를 새로 만들자라고 했던 게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의 GNU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누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했는데 문제는 이 GNU 프로젝트가 중간에 엎어집니다. 다 성공한 게 아니고 OS 커널은 결국 개발 부진해갖고 실패해버립니다. 대신에 앱 개발은 성공해서 이쪽에서 무료 앱들을 만들어내는 데 성공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냐면은 여기 있죠? 리차드 스톨만이 이제 프리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서 저거 가지고 열심히 노력했다가 커널은 말아먹어버렸고 대신 성공했는 게 C하고 C++ 컴파일러, 어셈블러 이런 것들이 성공해갖고 이거를 포팅해서 사용하자라고 하다가 그럼 OS 커널은 그러니까 OS 커널 중에 오픈소스로 되어 있던 거 찾아보니까 앞쪽에 있던 라이너스 토발스가 만든 OS 커널 지금 시장에 돌아다니죠. 오픈소스로 있습니다. 그래서 둘을 합쳐갖고 리눅스의 전체적인 구성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OS 커널은 라이너스 토발스가 만들었고 앱은 GNU 프로젝트에서 가져와서 결합시켜서 운영체제가 이제 완성됩니다. 다만 두 사람의 사이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라이너스 토발스하고 뒤에 나오는 리차드 스톨만 둘이 서로 전혀 우호적이지 않고 그냥 서로 좀 약간 저 인간은 나랑 클래스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그냥 서먹서먹한 사이입니다. 별로 사이 좋은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지금의 리눅스 시장은 리눅스 커널에다가 GNU의 소프트웨어들 잔뜩 깔아갖고 그 외에 또 혹시 오픈 소프트웨어 있으면 잔뜩 결합시켜서 써먹는 시장이고 서로 여건이 분명히 다릅니다. 라이너스 토발스는 커널 개발만 이 사람의 업적이고 그 다음에 앱들은 GNU 프로젝트, 그누 프로젝트의 업적이고 둘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일단 나머지 프리 도네이션에 있는 소프트웨어 일부 있고 그건 또 각자의 업적이고 그래서 그게 합쳐져서 하나로 돌아다니는 거고 리눅스 배포판이 나오기 전에 그럼 어떻게 했냐 하면은 각 개인이 이거를 하나하나 받아서 직접 컴파일해야 됩니다. 운영체제 관리자 할 때 이 일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관리자의 주 임무가 뭐냐 하면은 리눅스 커널 소스 코드 받아가고 컴파일해서 돌아가게 한다. 그 다음에 GNU의 온갖 소프트웨어들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새로운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 받아갖고 새로 컴파일해서 다시 그거 포팅하는 거. 그게 운영체제 관리자, 그러니까 시스템 어드민의 주 역할이 사실은 이거였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은 이렇지는 않죠. 배포판이 나오면서 훨씬 좋아진 게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들이 다 컴파일해서 보내주니까 제품으로 받아갖고 그냥 깔면 되는 식으로 가버렸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요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게 프리 소프트웨어 파운데이션에 이 소프트웨어들이나 라이너스 토발스의 리눅스 커널이나 전부 프리 소프트웨어라고 되어 있고 GPL 라이센스 걸려 있고 이런데 왜 돈을 받냐라는 질문이 나오는데 GPL 라이센스에서 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여기 있습니다. 배포 비용. 그러니까 CD에 굽는 순간, CD나 DVD로 구울 때 CD, DVD 비용하고 거기 굽는 데 들어가는 내 노동에 대해서는 돈을 받아도 됩니다. 다음 두 번째, 기술 지원입니다. 뭐냐면 리눅스 깔았다가 뭐가 잘 안 될 때 전화 걸어서 묻거나 이메일로 묻는 거에 대해서 응답해 주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을 받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배포판 회사는 뭐라냐 하면은 DVD에다가 우리 컴파일하는 거 다 구워서
DVD 자체의 비용하고 굽는 내 노동에 대한 비용 플러스 나중에 혹시 질문하시면 답해드릴게요 라고 해서 기술 지원비까지 해서 돈을 받아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비용을 얼마나 받느냐는 회사마다 다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의 개인용으로 사용되는 뭐 페도라나 이런 거는 비용 없이 공짜로 그냥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뭐 우분투도 보면은 개인이 쓰는 거는 공짜죠. 근데 회사가 할 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회사에는 기술 지원 명목으로 돈을 받아도 되니까 돈을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RHEL, 그러니까 Red Hat Enterprise Linux, 이쪽은 아예 구독료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방식이니까 매 분기마다 돈을 내야 이게 업그레이드 되고 기술 지원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발품만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지속적인 돈이 들어오니까 이게 사업 모델로 더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러가는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